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미완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한 4차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초당적 협력에 나선 가운데 우상호, 김진태 여야 도지사 후보는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발의를 앞둔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전남 광주처럼 행정통합지역에 주어지는 혜택과 비교해 강원도가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핵심 특례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특히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강원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과 첨단산업 육성, 스마트 농업 지원과 공공의료 확충 등 160여 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공공기관 우선 배정을 비롯해서 3차 개정안에 빠졌던 국제학교 설립과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을 주된 내용으로 집어넣었고요. 이런 가운데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둘러싼 여야 도지사 후보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상호 예비후보는 특별법에 국제학교 특례가 포함되지 않아도 설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 통과와 무관하게 특히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현재도 국제학교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김진태 지사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선 국제학교가 아닌 외국 교육기관만 설립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관련법을 확인해 보니 외국 교육기관은 외국 교육기관 법에 근거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외국 교육기관하고 국제학교를 혼동한 것 같아요. 법 개정 안 해도 된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주국제학교는 현재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에만 설립할 수 있어 강원 특례를 만들면 강원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후보들의 공방이 이어질 때마다 어느 후보의 말이 진실인지 따져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강원에서도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현직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지역에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횡성에서는 무소속 연대가 출범하는가 하면 당원들이 반국힘 활동을 예고하고 나섰고 최명서 영월군수도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도의원과 군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횡성 무소속 연대를 결성한 데 이어 또다시 횡성군청 앞에 선 30여 명. 각기 불공정 막장 공천이나 밀실 공천이란 손피켓을 들고 선 이들은 횡성 지역 국힘 당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읍면 당원을 대표하는 지역위원과 책임당원이 포함된 이들은 규탄대회를 열고 세 차례 지역 여론조사에서 국힘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김명기 군수를 낙선시키려고 특정 인사가 공천관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힘당원 각성하라! 불공정 공천의 책임은 당협위원장인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힘 공관위와 횡성 당협협의회에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래도 당협위원장님이신 우리 유상범 위원님의 힘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우리 국민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 횡성 무소속 연대 결성을 두고 면접에 참여하지도 않은 인사들의 무책임한 탈당이라는 횡성 당협 성명과 관련해서는 9개 읍면 중 최소 7개를 대표하는 지역위원들과 논의한 바 없는 성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한결같이 일절 자기들하고 의논한 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김명기 군수의 무소속 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김 군수는 허탈감 느낀 민심의 반영이라면서도 불출마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이미 탈당했거나 탈당계를 작성하는 등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8일까지 당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집단 탈당하고 6월 지선과 2028년 총선에서 반국힘 연대에 참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원시장 군수 중 두 번째로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된 최명서 영월 군수도 공정한 경선을 치르지 못했다며 이번 주 안에 무소속 출마 입장과 함께 공천의 부당함을 밝힐 전망입니다. 한편 당협위원장인 유상범 의원 측은 당 결정에 승복 못하고 갈등을 확산하는 모습은 군민에게 실망을 안기게 된다는 앞선 횡성 당협 성명과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횡성 당협 이름의 입장을 내고 공천은 후보 경쟁력 등을 평가한 당의 고유 권한으로 적법하고 공정하게 치러졌다며 분열이 아닌 통합을 지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 등록한 시장 군수 예비후보 가운데 절반가량이 정치인과 지방의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등록한 강원도 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94명의 직업을 살펴보면 38명이 정치인, 8명은 지방의원으로 사실상 정치인들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는데 현역 시장들이 등록하면 정치인의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농축산업 종사자가 7명, 상업이 4명으로 뒤를 이었고 무직 상태인 예비후보도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선군립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선군립병원은 전국 최초 군 단위 공공병원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병원 중심 진료 체계를 가정 중심 의료로 확장해 초고령 농산촌에 맞는 공공의료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78년 전 제주도민의 10분의 1인 3만 명이 우리 국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던 4.3 사건. 현대사의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6.25 전쟁과 납북 귀환어부, 사북항쟁 등 강원도에서도 여러 형태의 국가폭력이 이어져 왔는데요. 제주 4.3 현장을 김인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일 오후 제주시청 앞 광장. 4.3 사건 78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15,218명의 희생자분들, 그리고 1만 명에 넘는 이름도 없는 희생자분들,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욱더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주 4.3 특별법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이후 1954년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가 넘는 3만여 명이 4.3 사건으로 희생됐고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가폭력으로 확산됐습니다. 전국에서 벌어졌던 납북어부 사건, 강제 징집, 형제복지원과 같은 다양한 모습의 국가폭력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4.3이 남긴 교훈을 깊이 새기고 충실한 과거사 진실 규명. 지난해 4.3 사건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후 처음 열린 평화대행진. 1960년대 이후 납북 귀환어부 간첩 조작 사건과 1980년 사북항쟁 사건을 알리기 위해 강원도에서도 참가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비슷한 국가폭력이 반복돼서 일어났고 그 피해가 제주 4.3의 시간만큼은 아니더라도 수십 년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 그리고 가족들의 어떤 아픔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 4.3의 아픔에 공감하고 저희 강원도 지역에서의 아픔들도 좀 함께 알리기 위해서 이튿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선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이곳은 제주 4.3 평화공원입니다. 이곳에는 제주 4.3 사건 피해자 15,000여 명의 위패와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4,000여 명의 비가 모셔져 있습니다. 공원 곳곳에서는 희생자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찾는 분들은 기뻐서 좋은데 못 찾는 분들은 너무나 외롭고 슬프고 언제면 우리 아버지가 찾을 수가 있을까. 유족들은 제주 4.3 사건이 아직도 정치적 유분리에 의해 다뤄지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4.3은 화해와 상생입니다. 4.3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적인 제주의 4.3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아직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족들은 중심을 못 잡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겠다고 약속한 만큼 책임 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그리고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민통선 안에 사는 철원 마현리 주민들은 집에 갈 때도 밭일을 하러 갈 때도 군부대의 삼엄한 검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60년 넘게 이어진 통제에 지친 주민들의 끈질긴 건의 끝에 드디어 이 초소가 이전됐습니다. 김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이 막튼 새벽부터 군 장병들이 도로에 모여 있습니다. 방호벽을 번쩍 들어 옮기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냅니다. 이곳은 60년간 마현 13초소가 운영된 자리입니다. 이제 초소가 52 민통초소로 이전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겁니다. 20개가 넘는 군부대 바리케이트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두 철수된 상태입니다. 이 바리케이트들은 마현 13초소 앞에 있는 삼거리 곳곳에 놓여 출입을 통제하는 데 사용돼 왔습니다. 마현 13초소가 전면 개통되면서 용암 삼거리부터 동쪽으로 약 6km에 이르는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행량이 많은데도 통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시비들도 있었고 논이나 밭 들락날락 할 때 군인들이랑 마찰이 없다는 게 가장 좋죠. 삼엄한 경계가 사라지자 생계를 위해 민통선안을 오가던 주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춘천, 속초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또 검은소가 2개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좀 정부에서 이런 걸 좀 잘 좀 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13초소 철거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을 이어왔던 마현리 주민들은 이번이 민북지역 활성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군부대와 협의하여 지역 주민이 행복한 마을, 경주 여건이 좋은 마을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철원군은 민통선 북상과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접경지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5개 군에 조성된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6개 코스가 오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방됩니다. 테마 노선 프로그램은 비무장지대와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의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활용해 자유와 안보, 평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예약은 한국관광공사 평화의 길 홈페이지와 걷기여행 두루누비 앱을 통해 방문인을 기준 8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한지문화재단이 다음 달 24일까지 새로운 한지 작가를 발굴하는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작가 공모에 선정된 2팀에게는 창작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 전시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 전시 전자책, 리플렛 제작 등 창작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오는 10월 한지 테마파크에서 열리는 전시에 참여할 기회도 줍니다. 공모 요강과 출품 원서는 한지 테마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